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이제 9편 조문, 흉비, 심통, 단기, 그런 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9편의 첫 번째 조목. 참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제가 참 멋진 글도 있고 정말 불후의 명처방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이지만 그 이면에 담겨진 멋진 그러한 그 발상이라든가 있는 반면에 참 황당무계한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금계요약이 사람들한테 조금 읽히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부름맥은 마땅히 과와 불급을 취하니. 예. 여기까지는 맞죠. 우리가 평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뭐가 평맥이냐 했을 때 맥이 떠 있는 것도 나쁘고 너무 침한 것도 나쁘고 약간 부드러우면서 그런 게 좋은 맥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양미 음연하면 참 양이 뭐죠? 촌맥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음은 청맥입니까? 그러면 촌미, 천혁, 척현 이렇게 쓰면 되지. 왜 양미, 음현이라고 썼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글이에요. 오해를 낳는 글들이죠. 이와 같으면은 흉이 저리고 통증이 있으니 이게 과연 그럴까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글이에요. 그 이와 같은 이유는 설명이죠. 그러면 무엇을 설명할까요? 병리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증상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 연이라고 하는 건 병리를 말하는 거예요. 병리관계. 극허를 체크해야 된다. 이것도 뭐죠? 극허가? 뭘 가지고 극허라는 얘기죠? 이제 양이 허해서 상초에 있음을 아니, 병이 상초에 있음을 아니. 이것도 황당한 거죠. 이제 양이 허하다. 소위 흉비심통자는 음이 현한 까닭이다. 참 이건 이게 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성문이다. 문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맥을 하는 데 있어서 태과, 과와 불급을 취해서 우리는 맥을 통해서 무엇을 판단할 수가 있죠? 병세의 진퇴죠. 그리고 병증의 한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맥상이 병증의 원인이 되는가? 아니 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의 부분인데 어떻게 맥상이 병증의 원인이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문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조문에 보면은 흉비심통한 이유는 음맥이 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본말이 주객이 전도된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데 옛날 사람들 맥을 이렇게 잘 집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중경세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맥상을 통해 가지고 맥상이 병증의 원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연유로 맥상이 병증의 원인이 되는가? 대체로 맥상이라는 건 뭐예요? 병세와 병독의 반응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간맥이 어쩌고
오장육부가 후세가 가지고 총간척과 그 총간척의 신부에 따라서 부맥과 그러니까 신맥을 가지고서 오장육부의 그 병증을 파악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후세 가서. 뭐 삼부 구우론이 막 나오고. 그건 다 잘못된 거죠, 그게. 그거는 진단이 발전된 게 아니라 중경서 이후에 복증의 개념, 복진의 개념이 맥진으로 전부 다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주의가 신비주의로 변해버린 거예요. 신비주의. 우리 한의학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당.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 맥 가지고 당신은 간이 어쩌고 심장이 어쩌고 비장이 어쩌고 자궁이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로 얘기하니까 옛날에는 이런 거 먹혀 들어갔죠. 세상이 무지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거죠. 이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이 좀 좋고 사람 몸이 웬만하면 좋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자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글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한의학에 도사리고 있는 숨어있는 신비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극복해야 된다. 맥상은 병세와 병독의 반응에 불과하다. 심지어는 이것도 비판받을 수 있어요. 병독의 예우라고 하는 것도. 병이 상초에 있다는 거 아는 것은 병이 상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촌맥이 허한 것 때문이 아니고 흉비 심통 때문에 그런 거죠. 환자가 와서 저 가슴이 저리고 여기 통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상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위험한 얘기예요. 병제 상초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병이 하초에 있어도 흉비 심통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재하 동계로 인해 가지고 압박에 의해 가지고서 흉비라든가 심통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여기서 병이 상초 이 본문을 나름대로 우리가 주어진 이 본문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병의 상초는 최소한 촌맥 허 때문이 아니라 흉비 심통 때문에 병이 상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 흉비 심통자는 양미 의명 때문이 아니요 바로 수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조문은 반복, 전도, 천착이 아니면 무엇인가? 글이 뒤집어지고 반복적인 말, 반복되어 있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반복, 극허, 음연, 전도, 뒤집어졌어요, 글이. 흉비 심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상초를 파악하는 것인데 상초는 상초에 병이 있다는 것을 맥으로 가지고 이게 전도죠. 그리고 이것이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춘 거예요.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촌맥이 미하고 청맥이 하면 가급적이면 그래도 조문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해석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촌맥이 보니까 약간 미하고 청맥이 조금 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흉비증이 있고 심통한 경우에 이 사람이 수기가 유음한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이 밖에 무엇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판단을 내려고 치료를 할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봐야 돼요. 자, 촌맥이 미하고 청맥이 하나인데 흉비 심통자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서 본다. 이게 바로 견병지원이죠. 이와 같은 병증, 근거를 통해서 추론적인 병원의 개념을 파악하는 거죠. 이것도 물론 가설이죠. 가설이나 어느 정도 규명이 되어지는 가설이에요. 그리고 가설도 하나잖아요.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극허라든지 이런 같은 가설이 무려 3개나 돼 있는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 이 3개의 가설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그래도 추론 가능한 하나의 가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위험하지가 않다. 사실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조문들 평인이 오한과 발률이 없은데 단기 부족이 식자는 신뢰하다. 자, 실이라고 왜 썼을까요? 이것도 편견을 조장하는 거죠. 편견이죠. 이 사람이 숨쉬기가 곤란하면서 호흡이 촉박하면서 숨쉬기가 곤란한 경우죠.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벌써 이렇게 앉아서 최소한도 한 3분 정도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최소한도 들어와서 걸어왔기 때문에 숨이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상태 보고 그 사람이 씩씩거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호흡곤란증이 있고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 무조건 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실이 도대체 어떤 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무엇을 말하느냐? 어떠한 병독의 실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표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땀이 충분히 흘리지 않으면 이거 유명한 얘기죠. 상한론 조문에는 한출이 땀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는 경우에 단기하고 부족이식하고 면색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 번조증에서 불안자는 오리병 있으니 가히 발환시킨다. 이거 망탕에 쓰잖아요. 대청령탕 쓸 수도 있고. 이거 중에서 조문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많아요. 예. 이 사람이 감기 걸려가지고 땀을 흘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 같은 경우 충분히 피부를 통해서 몸에 있는 배설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안에 울열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음호화동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얼굴에 벌겋게 달아가지고 이러면은 씩씩거리면은 그렇게 장가탕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보면 저는 내가 젊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저질렀구나라는 걸 알아요. 장가탕 멋지잖아요. 여기다 망탕 쓰라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가히 발환냐니 특히 한열이 없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것으로서 내실로 삼기 때문에 불가 발환해서는 안 되고 하해야 된다는 것이 무한열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요 말에. 여러분 이것도 금원시대 이후에 한의학 서적을 보면은 이 명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치에 밝아야 된다. 의학인문도 그게 명리, 이치에 밝아야 된다. 이라고 하는 글자는 송대에 이르러서 이라고 하는 글자가 밝혀진 거예요. 이치. 그 전에 송대 이전에 주자학이 나오기 전에 성리학이 나오기 전에 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송대 이후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명대 이후의 의서들 보면 자꾸만 첫 번에 명리에 이치에 밝아야 된다. 여러분 이치에 박지 못하면요 이거 못 써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암강화탕 쓴다니까요. 얼굴 색이 막 붉고 번져 불안하고 숨 차고 그러면은 그냥 자암강화탕 쓰기 딱 좋아요. 이거예요. 육미주황탕이나. 그러나 마음탕을 대청령탕을 쓸 수 있는 거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야 된다. 참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처방 배우는 거 엄청 어려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처방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의식, 해석을 배워야 돼요. 해석을 배워야지 의식이 변한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글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용기는 생기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단기와 소기의 차이. 이게 참 이제 이것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 댓글을 통해서 해주면은 책에는 단기와 소기의 구별이 있다. 소기는 기가 적어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 단기는 비중의 호흡지 간에 그 출입이 조금 호흡이 거칠어 가지고 호흡이 계속 이어지지 못해서 천식과 같으나 천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하고 천식하고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여러분 가운데 요거를 조금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저한테 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자, 실하다는 게 뭐냐? 그 단기가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 둘이 아닌데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단기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른바 실이라고 하는 것은 담음, 식적, 조시, 어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로 인해서 거담, 소식, 하시, 구열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 예, 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책에서 말한 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실에 따라서 우리는 거담지제, 소도지제, 여기서 소도지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무슨 소화가 안 돼서 식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종류가 많이 될 수가 있죠. 예. 상황에 따라서 그건 분석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시, 구열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기탕이 하시지제도 되지만은 소식지제도 돼요. 예, 열이 막 울체되고 소화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이렇게 공만감이 있을 때 조이승기탕을 쓰면은 기가 막히게 소화가 잘 돼요. 예,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제 아들한테도 경험했던 거니까 제가 조이승기탕 백고탕에다 조이승기탕 아빠 그 약을 먹었더니 속이 왜 이렇게 편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인 백두구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 근데 모르고 처음에는 공사인 백두구 하고 정말 음식물에 의해서 되면은 메가 신곡 같은 거 잘 될 수도 있죠. 공사인이나 백두구는 방향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그 소화기가 다소 냉한 사람들한테는 공사인 백두가 좋지만은 반면에 소화기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공사인 백두구 쓰면은 속이 불을 끓어요. 그럴 땐 당연히 후박 치실 이런 거 써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글을 천천히 읽으면은 얼마든지 상한론 우리가 조문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응용해서 쓸 수가 있다.